2년 일자리 안습. 안양숙지. 예. 예. 안구에 습기 찼나? 안구에 습진 참여.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노동화 수다 시즌2 1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오늘이 마지막 날. 작년에는 이 한국노총에 우두머리가 오셨었는데 오늘은 또 안 계시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어떻습니까? 계엄, 탄핵, 선거, 예.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 노동계 이슈만 국한해서 봤을 때도 굉장히 다이내믹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 노동 보도를 한 기자를 두 분을 모셨다고 얘기를 듣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매일노동뉴스라는 노동 전문 일간지 6년차 정소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뉴스의 선대식 기자라고 하고요. 보니까 호환주 기자 옆자리는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우두머리 쪽이 계속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2025년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핫한 노동 이슈가 어떤 건지 키워드를 좀 적어주시면 하나, 둘, 셋! 아하! 노동자 뒤통수 친 기업들 하니까 갑자기 딱 초코파이가 생각났어요. 전라도에 물류센터에 일하는 하청 노동자가 있었는데 원청 사무실에 있는 초코파이 하나랑 카스테라 하나 먹었다고 그걸 걸은 거예요. 근데 그 결국에는 무죄 나왔죠. 아, 나는 이거 보면서 1,050원 가지고서 노동자한테 이걸 건다는 게 너무 치졸하고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계속해서 문제 일어나는 기업들은 우리 개선하겠다, 잘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거기서 계속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뒤통수를 치는 기업들이다. 선대식 기자가 되게 크게 하나 뭘 터뜨렸어. 그 기업이 어디입니까? 쿡? 네, 쿠팡. 단독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또 선대식 기자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1년 일하면 한 달치 퇴직금을 그렇죠. 받는다는 당연한 네. 상식이 있는데 그 단절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네. 쿠팡이 취업 규칙을 2023년에 갑자기 바꿉니다. 그 단절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안 줘. 동의 없이. 동의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한 노동자한테 사인해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었고 노동청에서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쿠팡 셰퍼스 대표를 기소해야 된다고 검찰에 사건을 보낸 거예요. 예. 기소 의견으로. 네. 근데 문제는 검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불기소 처분하겠습니다라고 끝난 거죠. 알고 보니까 그 검찰 의사결정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실무진은 당연히 기소해야 된다. 예, 문지석 검사관님 같은 네네, 분이. 그렇죠. 예. 이제 검찰청의 가장 1인자와 2인자인 두 사람이 이거는 불기소 처분해야 됩니다라고 사건을 정리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검찰 개혁 이슈가 되게 컸거든요. 네네. 네, 그와 맞물리면서 이게 좀 더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죠. 나는 사실은 그 기사 보면서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깠을까? 우리나라 고위직 정관계 출신 인사들이 쿠팡 쪽으로 많이 갔다. 뭐 좀 의구심이 있었던 네. 부분이 여러 번 있긴 했었거든요. 작년에 이게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노동부에서 쿠팡의 취업 규칙이 위법하지 않은지 몇몇 법률 회사에 자문을 구합니다. 네. 근데 모든 법률 회사에서 위법하다고 판단이 나왔어요. 오. 근데 이거를 숨깁니다. 없었던 일로. 예. 예, 이게 이제 장관이 김문수 장관일 때였어요. 문수영. 그리고 또 쿠팡 쪽 변호인이 김앤장 변호사였어요. 변호사가 처음에 문지석 부장검사를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했답니까? 어미준 네. 검사가 부천지청장이었고요. 네. 김동희 차장검사라는 예. 분이 있거든요. 이 둘이 이제 외압을 했다는 그러니까. 의혹을 받고 있다. 자기가 김동희 차장검사랑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다. 아이를 같은 학교에 키우고 보내서 매우 절친한 사이다라는 것을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부장검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담당 검사. 뭐야? 그 김동희 차장검사가 이제 쿠팡 퇴직금 이거 다 무혐의 처리해라라고 지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동희 차장검사와 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되게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뭔가요? 예, 제가 물어봤어요. 김인영 잘 안다고 변호사가 하던데. 잘 안다고 하는데 진짜가 예. 맞냐라고 하는데 좀 당황하더라고요. 잘 아는 사이는 맞는데
검사들은 다 대치동에 산다. 근데 대치동 학교에 몇 개 없어서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다. 진짜. 그래서 대치동에 사는 검사들은 이게 문제가 아니란 걸 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일산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야? 근데 그게 아마 문지석 검사가 일산에 살았는지 그러니까 문지석 검사가 잘 모르고 문제 제기한 거 전화해봐, 전화해봐. 저희 팀에서 일산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너무 화가 오, 그러니까 검사들의 삶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좀 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2, 300만 뭐 얼마나 그게 된다고 뭐 얼마 된다고 그거 이렇게 갖다 생각하는 이렇게까지 거지. 막 끌고 와가지고 이게 복잡하게 무슨 만들어. 사건이나 돼? 이런 지금 뭐 입장인 거죠. 중요한 정치 사건도 많은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정감사 때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쿠팡에서 한 달 내에 좀 주겠다라고 했는데 해결해 이렇게, 가고 네, 있는 해결해 과정, 가고 있는 과정이다.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 부분도 이제 네, 문제가 되고 있고 뭐 그쵸. 새벽 배송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쿠팡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슈가 많지만 일자리가 우리나라에서 고용 창출 3위인가로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이점을 살리면서 노동자랑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근데 보시면은 1위 삼성, 2위 현대차, 예. 3위 쿠팡. 예. 근데 노동의 질을 따졌을 때 1위, 2위와 따졌을 때는 너무나 낮은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As you are aware, I am the CEO of Coupang Korea, and to respond to all of your questions, I'm happy to be here. 영상으로 보고 있을 범킴 의장. 글로벌 기업 CEO가 되고 싶은가 본데 제복에 한참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쿠팡의 태도가 참 소비자로서 저희가 쿠팡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쿠팡의 사회적 압력을 느끼도록 하면 쿠팡도 정말 이렇게 뒤통수 치는 일을 좀 못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안습, 안구습진. 예. 안구에 습기 찼나? 안구에 습진 차면 지금 습진에 주의할 계절이긴 네, 합니다. 예. 예. 실제로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률이 19개월 연속으로 예.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업을 해도 그 고용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좀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뭐 수당을 체불당한다든지 그러다 결국 한 명의 청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럼베뮤 기사를 썼죠. 99년생이라 26 젊은 남성분이셨고 지병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던 네네. 청년이었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 주에는 한 주 80시간 가까운 한 끼도 먹지 못하고 15시간, 16시간 이렇게 일을 하다가 과로사한 사건인데 회사와 반론 취재 같은 것들을 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고인은 44시간 정도만 일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80과 44는 너무 차이가 큰데요. 고객께서 마지막에 근무하셨던 매장이 백화점 매장이었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도 유족한테 그 산재 신청 과정에서 네.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유일하게 제공했던 건 이제 근로계약서랑 임금명세서랑 스케줄표. 근데 그게 그대로 안 지켜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는 대화 내역,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었는데 확인을 했을 때 그렇게 주 80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문 인식을 해서 그런 거를 이제 기록으로 다 남기 때문에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설치돼 있다고 하셨으면서 제가 딱 그 매장 오픈 전날 그 매장 전경을 찍은 영상과 사진에서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영상이 너무 버젓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문인식기가 이렇게 버젓이 설치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장나서 다시 설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전형적으로 이제 산재를 은폐하는 회사들이 보여주는. 그럼 이게 좀 어떻게 좀 해결이 됐는지. 근로감독은 현재 진행 중이고 거의 주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 동선이 확보가 됐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봐서는 노동 실태가 근로감독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누구나 진짜 일하고 싶어 하는 그쵸. 거 보면 너무 멋있잖아. 그러니까 전현직 네. 직원분들이랑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쪼개기 계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쪼개기 계약이요? 수습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더니 그거를 또 한 달씩 계약을 재계약을 갱신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긴장을 하면서 매번 내가 다음 달에도 계약 갱신을 하려면 그렇죠. 굉장히 통제적인 노동을 강조했거든요. 머리를 따라 다 이렇게 길게 머리를 따으시는 거 볼 수 있거든요. 뭐 조선시대야 뭐야? 손님이 오면 어떤 목소리 톤으로 뭐 얼마나 이렇게 높게 말을 해야 되고 그런 통제적인 노동 환경에서 굉장히 그 쪼개기 계약을 활용하면서 고용불안을 조장한 거죠. 직원이 제가 750명 중에 726명이 기간제 근로자, 즉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럼 거의 비율로 하면 90% 정도 되는 거예요? 97%가 어머. 같은 동종업계에서도 굉장히 네.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노티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60% 정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성심당 베이커리 1,400명 중에 35%만 기간제 비정규직이고 또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그 영업이익 같은 거 거의 3배 이상 여기는 거의 30%에 육박한 영업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큰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왔을까 했을 때 노동자들을 쓰고 버리는 그런 구조에서 좀 비롯된 것이 아닐까. 네. 이러한 운영 방식이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이 문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에게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그럼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은 허 기자님의 키워드를 서울 자가에서 사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목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여러 가지 좀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2%대 시청률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끝날 때는 7.6%를 기록을 했어요, 시청률이. 그만큼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바로 희망퇴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전 직장이 이게 진짜 TBS. 이게 희망을 앞에 붙인 건 너무 잔인해. 본인들이 희망했느냐 하면 이제 그게 그러니까요. 아닌 네, 상황인 그렇죠. 거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잔인한 제도라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마침 또 김 부장님이랑 실제 모델과 거의 비슷한 분을 제가 섭외를 했어요. 김 부장님 나와주세요. 퇴직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2015년도에 퇴직을 했고요. 지금 상암동에서 살고 있는 장익환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회사가 한 철강 쪽이었는데 그 매각을 했습니다. 타 그룹에 나가게 했던 그런 경우죠. 그때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그때 이제 49세였어요. 만으로. 희망퇴직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또 와이프분이 아내분이 또 일을 하시고 그렇죠. 있다는 게 그것도 좀 이제 큰 만약에 일을 안 하셨다면 안 되겠죠. 못하죠, 사실은. 그럼 나오셔가지고 뭐 어떤 일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네. 저는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한 달에 한 400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400 이상 되는 걸 찾아보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400 이상이요? 너는 괜찮냐? 난 고개가 수그러지는데 400 이상을 벌 수 있는 직업도 없어요. 300도 없어요, 사실은. 이걸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형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2019년 6월 25일부터 제가 대리를 시작했어요. 시간을 많이 했어요. 12시간에서 한 15시간. 지금도 얼마 못 주무시고 날밤 샜습니다. 근데 어제 6시간 잤어요, 저녁에. 어제 저녁 6시 이후로 지금까지 깨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툭툭 얘기하시는데 사실 되게 엄청난 고강도 노동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전 직장의 동료들이 50대 남성 PD 일 하셨던 분이 이제 발레 파킹 하고 있고 그쵸, 뭐 반찬 배달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주로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제 버텨나가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손님으로 많이들 태우실 거 아니에요, 일반 직장인들 회사인. 요새 뭐 힘들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요즘 최근에는 이제 희망퇴직 얘기가 제일 많죠. 저 이제 상암동에 사는데 상암동에도 IT 쪽하고 지금 방송 쪽 엄청나요 지금. 상암동은 아주 우울합니다. 근데 이제 12월 반짝 내보내기 전에 이제 저녁 먹고 하니까 요즘 거리 내보내기 전에 내년 1, 2월 우울할 것 같아요 진짜. 그분들 이제 위로하죠.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까?
현실적으로 되라. Don't speak to your past. 예,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계급장 뛰면은 다 사병이다. 일방방 소청수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기업을 일을 그만두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이 재반 기반이 좀 필요한 건데 사회적 안전망이 좀 우리 갖춰져야 사회는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겁니까? 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든지 실제 지금 이거 구청 같은 데서 아니면 많이 뭐 하고 있잖아요. 재취업이나 그런데 가면 전부 100만 원 내외예요. 한 달 나가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생활이 안 돼요 사실은. 그 나오면은 나는 사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동네마다 센터 같은 게 있어요. 취업센터 하는 게 있어서 자기의 특징, 능력 그런 걸 연차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런 인재가 필요한 기업이랑 매칭시켜줘서 그 기업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헤드헌터 같은 도와주는 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경험이라든가 그런 능력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고용 불안정의 힘든 삶을 버텨내고 있는 모든 K 직장인분들 그리고 K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기 바라면서 여기에서 우리 현실의 김 부장님, 장익환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한 지 이제 7개월 됐단 말입니다. 노동 관련해서 점수를 매기신다면 들어주세요. 장 기자님이 80점, 서 기자님이 80점, 선 기자님 79점. 이재명 대통령이 SPC 총수를 직접 불러서 왜 12시간씩 막교대를 시키고 있을까?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더 싼데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기본 임금이 매우 낮아서 이 사고의 근본 원인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나서 바뀌었죠. 3교대로 바뀌었어. 물론 그러고 나서 또 사람이 죽긴 했어요. 예. 이렇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집요하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제도 개선까지 만들어낸 대통령이 있었을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럼 이제 선 기자님은 네. 근데 마이너스 1, 1점. 1점 79점이에요. 네, 과제가 많다. 노동부에 일하는 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노동부에서 제일 먼저 고민한 건 뭐냐면 산재 관련된 구호, 이 공모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보여주기 전쟁이죠. 예. 그래서 진짜 이제 후드로 까버릴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에 79점. 그 노동이 아주 오랜 수건이었던 노조법 2, 3조 개정을 좀 이뤄낸 부분 등등. 하지만 좀 아쉬운 점들,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주 메시지는 아주 세거든요. 발본색원 뭐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다. 직을 걸어라. 예, 정말 좀 가만두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 어떠셨습니까, 두 분? 허한주 선배님이나 선배 선배님 다 제가 기자 준비할 때 보고 선배님들 기사를 보고 그랬어요? 그거 왜 이제 얘기해? 영광이고 그 새해에는 어떤 노동자들도 좀 일하다가 아프거나 좀 다치지 않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법조팀에 있거든요. 내년에는 노동 관련된 재판도 좀 많이 다룰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자리가 참 좋고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노동화 수다 시즌2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나에게 노동화 수다는 힐링 포인트다. 취재하면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힐링이 된다는 느낌? 저에게 노동화 수다는 재미와 의미다. 세상에서 관심 두지 않는 분야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이걸 남기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자, 노동으로 수다를 떨고 싶을 땐 노동 와수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